고구려 권력 투쟁의 가장 완벽한 기획품, 동화 속 바보 온달은 철저히 잊으십시오. 그는 공주가 빚어낸 예리한 정치적 칼날이죠. 오늘은 이방인 무사가 영웅이 되는 과정입니다. 폐쇄적인 귀족 사회를 박살낸 핏빛 서사시죠. 평원왕 시대 왕권은 호족들에게 짓눌렸습니다. 평강공주는 이 썩어빠진 판을 뒤엎기로 결심하죠. 기득권 밖의 미완성 무사 온달을 픽업한 겁니다. 귀족들은 온달을 지능이 모자란 멍청이라 비웃었죠. 하지만 학계는 온달이 외국계 이주민이라 분석합니다. 서역에서 온 소구드인 온씨 일족의 무사였을 겁니다. 우뚝 솟은 콧대와 이국적 외모가 기괴하게 보였겠죠. 주류 사회에 섞이지 못한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공주는 이를 노렸죠. 파벌 없는 가장 완벽한 칼입니다. 궁에서 훔쳐온 황금을 이 이방인에게 쏟아붓습니다. 낭만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군사적 스폰서십이었죠. 공주는 온달에게 시장에서 말을 사오라고 지시합니다. 단 상인들의 멀쩡한 말을 사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왕실에서 병들어 쫓겨난 비루먹은 궁마만을 노렸습니다. 혈통을 꿰뚫어보는 공주의 무섭고 예리한 안목이었죠. 온달은 공주의 지시대로 앙상한 말을 헐값에 사옵니다. 공주는 지극정성으로 이 버려진 말을 최고로 훈련하죠. 몇 달 후 병든 말은 지축을 흔드는 명마로 탈바꿈하죠. 말뿐만 아니라 이방인 온달 역시 신체 개조를 거칩니다. 공주는 그에게 최고급 검술과 치밀한 병법을 전수했죠. 바보라 조롱받던 사내가 거대한 맹수로 부화한 겁니다. 무기가 준비되자 고구려의 거대한 무력 행사가 열립니다. 매년 3월 3일 낭낭 언덕에서 열리는 대규모 사냥 대회죠. 각 가문의 군사력을 뽐내는 잔혹한 핏빛 서바이벌입니다. 귀족 자제들이 왕 앞에서 압도적인 살상 능력을 뽐내죠. 콧대 높은 귀족들 틈으로 낯선 사내가 조용히 등장합니다. 초라한 행색의 온달이 명마를 타고 사냥터에 나타났죠. 온달은 거침없이 숲을 누비며 사냥감을 무자비하게 뱁니다. 그의 화살은 짐승들의 심장과 미간을 정확히 꿰뚫었죠. 훈련받은 귀족 무사들조차 이 이방인의 실력을 못 따라갔죠. 완벽한 폭력성 앞에 그토록 오만하던 귀족들은 굳어버리죠. 사냥터를 피로 물들인 괴물을 보고 평원왕이 경악합니다. 왕이 그 사내를 불러 출신과 이름을 묵직하게 캐물었죠. 전하, 제가 바로 그 조롱받던 바보 온달이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늙은 평원왕은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내쫓았던 자신의 딸이 이 살인 기계를 직접 길러낸 겁니다. 하지만 고구려 최고의 귀족들의 텃세는 몹시도 차가웠죠. 천한 이방인이라며 온달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배척합니다. 권력 기반이 약했던 왕 역시 귀족들 눈치만 보게 됩니다. 공주의 완벽했던 정치적 도박이 신분제 벽에 막힌 걸까요? 하지만 역사는 피 냄새와 함께 난세의 영웅을 부릅니다. 고구려의 숨통을 끊으려는 거대한 외세의 침공이 시작되죠. 강대국 북주 무제가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요동에 튼튼했던 국경 요새들이 처참하게 박살 나버립니다. 검은 깃발의 북주 정예병이 이산 벌판까지 밀고 들어왔죠. 고구려의 존망이 걸린 끔찍하고 숨막히는 대위기였습니다. 평원왕이 정계철기군을 이끌고 차가운 전장으로 출정하죠. 콧대 높던 고구려 귀족 장수들은 적의 군세에 덜덜 떨었죠. 막강한 살기에 밀려 누구도 감히 선봉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살육의 공포가 아군 진영을 서늘하게 집어삼켰죠. 바로 그때 이방인 무사 온달이 거침없이 창을 뽑아듭니다. 신분의 장벽을 오직 자신의 피로 부셔버릴 유일한 기회였죠. 평민 무사 온달이 검은 북주 대군을 향해 돌진해 들어갑니다. 거대한 명마가 지축을 흔들며 적의 심장부로 파고듭니다. 맹수 같은 온달의 창끝이 적 선봉장의 목을 잔혹하게 꿰뚫죠. 적의 방패와 철갑옷이 부서지며 붉은 핏물이 하늘로 솟구치죠. 거침없는 학살극의 북주 군대의 선봉 진영은 완전히 붕괴하죠. 피를 뒤집어 쓴 채 포효하는 이방인 무사의 압도적 광기. 그 무력에 사기가 꺾였던 고구려 정규군도 일제히 돌격합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북주 대군을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베죠. 온달 한 명이 혈혈단신으로 거대한 역전승을 일궈낸 겁니다. 끔찍한 전투 후 피비린내 진동하는 전장에서 노공 행상이 열리죠. 고구려의 모든 병사들이 무기를 들고 한 목소리로 외쳐댔습니다. 이번 전쟁의 최고 공로자는 단연코 저 무사 온달뿐입니다. 검붉은 피를 칠한 온달 앞에 평원왕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귀족들의 멸시와 반대 따위는 그의 전공 앞에 짓밟혀 버렸죠. 왕은 열광하는 군사들 앞에서 거대한 권력 이동을 선언합니다. 이 사내가 진정 나의 사위다. 피와 능력만으로 쟁취한 승리죠.
조롱받던 평민사내가 고구려 최고의 귀족 대형 벼슬에 오릅니다. 폐쇄적인 신분제의 견고한 벽이 처참하게 박살난 역사적 순간이죠. 신진무장 세력의 상징이 된 온달은 군부의 핵심 권력으로 뜹니다. 바보를 이용한 평강공주의 치밀한 정치적 기획이 대성공을 거둔 거죠. 나약했던 왕권은 온달의 무력을 얻어 오만한 귀족들을 억누릅니다. 순진한 사랑의 탈을 쓴 차가운 정치적 권력 게임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보 온달의 이 신분 상승 서사를 날카롭게 직시해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계급 상승은 오직 잔혹한 살육의 대가로만 가능했죠. 적의 목을 얼마나 많이 베느냐가 정치적 몸값을 확실히 결정했죠. 온달의 성공은 고구려 사회가 철저히 거대한 전쟁 기계였음을 증명하죠. 피 흘리며 싸울 줄 아는 자만이 오르는 철저한 약육강식의 정글. 온달은 전쟁을 회피하던 귀족들을 비웃으며 단숨에 치고 올라왔죠. 그의 서늘한 칼끝은 북주뿐만 아니라 내부의 부패한 기득권도 겨눴죠. 하지만 권력의 중심에 선다는 것은 무자비한 피해 증명을 요구합니다. 대장군이 된 온달의 어깨에는 이제 국가의 묵직한 안보가 얹혀지죠. 잔혹한 정복 전쟁의 최전선에서 언제나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했죠. 왕의 사위라는 타이틀은 전장에서 흘려야 할 차가운 피값에 불과했죠. 그는 조국 고구려와 공주를 위해 묵묵히 칼을 휘두르고 적을 뺍니다. 백성들은 평민 대장군의 압도적인 연전연승에 열광하고 환호했죠. 이방인 온달은 분열된 고구려 내부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구심점이 되죠. 평원왕 후반 고구려는 무적의 온달을 방패삼아 내실을 단단히 다지죠. 외부의 폭풍을 막아내고 영토를 지킬 군사 방어 체계가 완성됩니다. 이 튼튼한 피의 발판 위에서 고구려는 거대한 중원 전쟁을 준비하죠. 평강공주 역시 대장군 남편의 권력을 바탕으로 절대적 입지를 굳히죠. 단순히 내조만 한 게 아니라 정치 세력의 당당한 수장이 된 거죠. 유약했던 왕실은 그녀의 치밀한 설계 덕분에 강력한 주도권을 쥡니다. 고구려 권력의 중심이 무능한 귀족에서 실전 무장 세력으로 이동했죠. 바보 온달 설화는 이 거대하고 피비린내 나는 권력 이동의 포장지죠. 배척당했던 밑바닥 이방인이 국가 핵심 엘리트로 부상한 서사시입니다. 고구려가 수백 년간 동아시아를 호령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이 여기 있죠. 핏줄에 얽매이지 않고 실전 능력이 있는 자를 끊임없이 수혈한 개방성, 언제든 피 흘릴 각오가 된 자에게만 기회를 허락하는 서늘한 시스템. 고구려는 그렇게 안으로 썩지 않고 무자비한 전쟁 기계로 생존합니다. 이제 고구려는 권력을 재편한 이 전쟁 기계를 돌려 남쪽을 향합니다. 신라 진흥 왕에게 뼈아프게 뺏겼던 남한강 유역을 기어이 되찾아야 했죠. 든든한 후원자였던 평원왕이 죽고 영양광이 새롭게 왕좌에 오르게 되죠. 영양광은 즉위하자마자 남방 영토 수복이라는 무자비한 칼날을 빼듭니다. 온달 장군은 새로운 주군 앞에서도 군사적 쓸모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죠. 신흥 권력자는 전쟁이 멈추는 순간 정치적 가치도 소멸함을 알고 있었죠. 온달은 왕에게 잃어버린 중령과 계림령 이북의 고구려 땅 수복을 맹세하죠. 신라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기 전엔 결코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비장함, 가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지옥 같은 핏빛 사지 위로 스스로 걸어간 겁니다. 대장군이라는 왕관은 끝내 전장에서의 참혹한 붉은 피를 서늘하게 요구하죠. 동화책 속의 낭만적인 해피엔딩은 실제 피 튀기는 고구려 생존 역사엔 없죠. 권력의 정점에 오른 온달을 기다리는 건 전장의 무자비한 죽음의 그림자뿐. 다음 화, 온달 장군은 한강 유역 아단성 전투에서 처절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고구려를 진정한 전투국가로 바꾼 위대한 신흥 무장의 장렬한 핏빛 결말. 남편의 굳은관을 마주한 평강공주의 무섭도록 이성적이고 서늘한 눈물까지. 사랑을 기꺼이 권력으로 시환했던 두 사람의 너무나 비극적이고 묵직한 이별. 온달의 뼈아픈 죽음은 훗날 삼국을 뒤흔들 피바람과 복수전의 명분이 됩니다. 국가의 이익 앞에선 개인의 죽음마저 철저하게 도구로 소비되는 냉혹한 고대사. 핏줄마저 장기말로 쓰는 이 비정한 승자독식의 정글에서 섭리를 깨달아야 하죠. 영웅의 화려한 포장지 뒤에 감춰진 패자들의 피눈물을 차갑게 직시해야 합니다. 온달의 이야기는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생존을 위해 어디까지 비정해지겠습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 기꺼이 도구가 된 자들의 가장 잔혹한 핏빛 생존 방정식? 역사는 낭만이 아닙니다. 타인의 심장에 칼을 꽂아야 사는 차가운 투기장이죠. 수많은 원원들의 핏빛 무덤 위에서 고구려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또 굴러갑니다. 전쟁 병기 온달을 만든 고구려는 훗날 살수대첩이라는 큰 피바람을 몰고 오죠. 무력만 입증하면 최고위층에 오르는 선례는 수많은 백성을 전쟁광으로 만들었죠. 국가 전체가 권력을 위해 적의 목을 탐하는 병경국가로 완벽하게 개조된 겁니다. 이 핏빛 동기부여는 고구려를 최강의 야수로 만들었지만 끝없는 출혈을 강요하죠. 피맛을 본 제국은 사냥을 멈출 수 없는 저주에 걸려 스스로를 서서히 갉아먹죠. 승자의 화려한 전리품 밑에는 이름조차 못 남긴 백성들의 처절한 살점이 있습니다. 한상을 찢어발기는 묵직하고 서늘한 고구려 리얼 다큐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세요. 거짓된 영웅 서사는 버리고 날거 그대로의 추악하고 서늘한 인간 본성을 보십시오. 차가운 역사의 메스로 권력자들의 탐욕과 비정한 이면을 남김없이 도려내 드립니다. 피로 물든 제국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자만이 끝까지 따라올 것입니다. 거대한 핏빛 체스판 위에서 다음엔 어떤 영웅이 끔찍하게 버려질지 지켜보십시오. 피비린나에 진동하는 동아시아의 투기장 속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서늘하게 끌고 갑니다. 환상에서 깨어나 거칠게 박동하는 진짜 고대인들의 처절한 생존 투쟁을 목격하십시오. 다음 화, 온달 장군의 장렬한 최후가 담긴 아단성 전투편이 묵직한 진실로 찾아옵니다.
강자만 살아남고 약자는 도살당하는 끔찍한 야생의 법칙, 진짜 고구려 역사가 이어집니다. 다리 뿌린 피가 한반도를 어떤 처참한 참상으로 몰아넣는지 숨막히게 파헤쳐드립니다. 영광 뒤 패자들의 처절한 비명이 귓가를 맴돌 때까지 이 차가운 역사 탐구는 계속됩니다. 제16화 신흥 무장원달의 서늘하고 끔찍한 영웅 탄생기를 여기서 한없이 무겁게 마칩니다. 건설은 지우십시오. 인간의 광기가 빚은 권력이라는 잔혹한 괴물만이 역사에 남을 뿐이죠. 짙은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서늘하고 예리한 칼을 가는 아시아의 패권 전쟁을 기대하세요.